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이 책은 광명시에서 진행한 2022 광명시민 한 책 함께 읽기 프로젝트에 선정된 책입니다. 총 2권이 선정됐는데 이 책과 루리 작가의 긴긴 밤입니다. 긴긴 밤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책이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권장도서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길래 수많은 책 가운데 이 2권이 선정됐을까요? 긴긴 밤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읽은 저희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었답니다.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 지구 끝의 온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책은 과학소설입니다. 백과사전의 과학소설이란 과학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 세부적으로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과학의 발전, 장래, 인류의 운명 등의 예상을 소설 형식으로 다룬 것 등도 포함된다고 하니 과학소설이라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이 이야기의 큰 축은 2055년 지구에 생겨난 더스트라는 대재앙으로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재건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모여 만든 더스트 어셈블러 프로젝트에 의해서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과학은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재건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한 더스트 생태연구센터 연구원에 의해 그간 숨겨진 더스트 감소의 또 다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축으로 소설은 현재 더스트 생태연구센터의 아영이라는 연구원의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그가 더스트 생태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희수 씨라는 노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어 폐허가 된 어느 마을에 모스바나라는 식물이 기형적으로 이상 증식하게 되는 원인을 밝히는 일을 맡습니다. 2장에서는 더스트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더스트의 내성을 갖고 있는 나오미와 아마라라는 어린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도피처를 찾아 숲을 헤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약탈과 고난 등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비춰지지요. 결국 도피처인 프린 빌리지를 찾게 되지만 그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보여준 수수께끼들이 모두 풀립니다. 나오미와 아마라가 연구원 아영을 만나 자신이 직접 더스트 시대의 프린 빌리지에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그간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증명할 길이 없어 그저 신비한 마녀로 이 둘은 알려졌었는데요. 그것이 아영으로부터 증명이 되면서 세계는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지요. 1장에 나왔던 희수씨라는 노인은 2장의 도피처에서 나오미와 아마라가 만났던 지수씨라는 인물입니다. 이곳 프린빌리지에서 거의 리더입니다. 돔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복을 입고 있지도 않아도 살 수 있는 신비한 장소. 그 장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인물이지요. 그곳에서 더스트에 대항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르고 해독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거의 멸망해가는 지구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신기하기만 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돔시티라는 더스트로부터 안전한 그들만의 장소에 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피처를 옮겨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코로나로 마스크를 내내 끼고 살았던 지난 3년여를 생각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기는 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잘 잊고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외출 자체가 안 돼 버렸잖아요. 누군가 미래에는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물론 책은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설 속의 이야기가 미래에 달성되는 역사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지구를 아끼자, 지구를 지키자이기보다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 혹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이니만큼 관계를 통해 치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은 거의 100년 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떤 고통스러운 자극이 왔을 때 보여주는 인간의 다양한 악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면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만약 해독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은 사람은 둘이라면 과연 나는 그걸 양보할 수 있을까? 내성이 있는 사람의 피를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돔시티로 들어갈 방도를 어떻게 찾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겠지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의 안위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기. 이렇게 하면 무언가 거창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나오미와 아마라가 그리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나만 도피처에 들어가 살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지요. 하지만 더스트를 막아줄 모습 하나의 씨앗을 품고 열심히 심고 가꿉니다. 인류를 구할 마지막 방패막이라고 믿으면서요. 내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의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재앙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소설을 통해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의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 손이 잘 안 가는 장르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과학적으로 경험해보니 뭔가 생각이 한 발 나아간 기분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